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12월 2일 낮 12시 15분입니다. 요사이 보면은 이 댓글이 기사보다 수준이 훨씬 높은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한두 번이 아닙니다. 특히 정치 기사에 붙어 있는 댓글을 보면은 이런 독자들을 상대로 정치 기자들이 이런 수준의 글을 쓰고 있느냐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오늘 또 조선일보는 이준석을 띄우는 기사를 여러 건을 지금 올리고 있습니다. 어제 오늘에 걸쳐서. 이준석,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근무 이탈해가지고 지금 놀러 다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국민의힘 당대표고, 그 사람이 지금 정권을 쟁취하는 이 전선의 최전방 사령관 중에 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렇게 태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을 감쌀 수가 있느냐? 양비론으로. 그런 의문이 드는데, 이 조선일보의 논설 그리고 칼럼 기사가 대충 양비론입니다. 그러면 조선일보는 편집국장이 무단결근을 하고 놀러 다녀도, 또 놀러 다니면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놀러 다니면서 인터뷰를 해가지고 조선일보를 험담해도 그 편집국장을 감쌀 거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조직 윤리의 문제 아닙니까? 정당이라는 것은 이념 공동체고, 과거로 말하면 그게 군대입니다. 군사 조직입니다. 다만 요사이는 선거가 있으니까 투표로서 정권을 결정을 합니다. 과거 같으면은 작당을 해가지고 군대를 만들어가지고 무력으로 쟁취해야 할 권력을 요사이는 정당을 만들어서 투표로서 선거를 통해서 정권을 가져오는데, 그 속성은 똑같습니다. 그러면은 정당의 규율은 군대와 같아야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군대와 비슷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지금 그 사령관이 저런 식으로 적전 탈영을 해가지고 돌아다니는 걸 조선일보가 감쌀 수 있느냐? 근데 오늘 또 이준석이가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한 말을 아주 지극정성으로 잘 키워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밑에 달린 댓글이 이런 게 있습니다. 이준석이 태업하는 것을 전한 조선닷컴 기사에 달린 댓글 하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아무개가 쓴 댓글입니다. 조선일보가 이준석, 김종인을 내세워 꼬리로 몸통을 흔들어 보겠다는 공작은 성공하기 어려울 것이다. 국민은 후보와 몸통을 보는 것이지 꼬리를 보고 투표를 하지 않는다. 꼬리의 정체는 이미 탄로가 났고 그들의 뒤에는 무엇이 있고 의도를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이준석, 김종인을 내세워가지고 윤석열을 흔든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김창균 칼럼, 윤석열 캠프에서 김칫국 냄새가 진동한다 라는 칼럼에 붙어있는 댓글 하나는 이렇습니다. 칼럼이 지적하는 국힘당 내분의 문제점을 잘 이해가나 이것을 잘못 글을 옮기면 사자바 분탕질밖에 안 된다. 문제는 답이 없으면 문제가 아니다. 평범한 자주 일어나는 일상생활일 뿐이다. 문제만 지적하지 말고 답을 주어야 하는 게 진리이다. 칼럼이 참신하지 못하다. 앞으로 모든 글에 반영하라. 문제는 답이 없으면 문제가 아니다. 이거 아주 명언입니다. 어떤 문제를 알 때 답이 있어야 문제가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김창균 칼럼이 윤석열 캠프의 문제점을 지적을 했다 이겁니다. 그런데 답이 없다는 겁니다. 이 칼럼에서 답이 안 나온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라는 답이 있을 법한데 안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문제가 성립이 안 된다는 거죠. 아주 명언입니다. 답이 없으면 문제가 아니다. 답이 없으면 문제 제기를 하지 마라. 칼럼은 반드시 대안을 내야 한다. 이런 이야기로 들립니다. 아주 수준이 높은 명언입니다. 요사이 명언이 많은데요. 어제 이런 명언을 하나 소개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어린 것과 젊은 것은 다르다.
어린 것과 젊은 것은 다르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준석은 젊었지만 어리다 이런 이야기 아니겠어요? 그래서 조선일보 김창균 칼럼을 제가 한번 읽어보았습니다. 지적은 아주 공정하게 하고 있습니다. 균형 감각이 있어요. 이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뒤끝 처신을 두둔할 생각은 없다. 그는 주접을 뜬다는 심한 말을 퍼부으며 윤석열 캠프에 등을 돌렸다. 자신도 함께 마시려 했던 우물에 침을 뱉은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 다음에 이준석 대표의 당무 보이콧 시위는 철부지 투정으로 비친다. 집안 대사를 앞두고 가족 전체가 손님 맞이에 정신이 없는데 장남이 내 밥상 누가 치웠냐고 의장 놓는 모양새다. 아주 비유가 절묘합니다. 이 대표는 정권 교체라는 당의 지상 과제보다 개인 정치를 앞세웠다는 비판을 면할 길이 없다. 이렇게 이준석, 김종인의 문제점을 지적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윤석열 비판입니다. 형식상 이게 양비론입니다. 그러나 이 대표가 피해의식을 갖도록 몰아간 책임은 윤 후보 쪽에도 있다. 윤 후보는 하필 이 대표가 지방 출장을 간 날에 기습 입당한 것을 비롯해서 이준석 패싱을 의심할 만한 일들을 벌려왔다. 윤 후보 측은 이준석 대표를 버릇없는 어린 것 취급하며 길들이려 한다는 인상을 준다. 윤 후보가 이 대표 반대를 무시하고 영입한 인사가 나도 30대 아들이 있다며 당대표를 애 취급하는 것이 그런 정서를 대변한다. 요즘 야당 사람들은 이재명 여당 후보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끼리 치고받느라 바쁘다. 그러면서 윤 후보는 자신에게 익숙하고 편한 사람을 골라 선다. 경선 직후 발표된 각종 여론조사가 이런 선거 구도를 확인해 주는 것처럼 보였을 것이다. 이런 선거 구도는 아주 유리한 선거 구도를 지적한 겁니다. 윤 후보 집안 사람이 선거 승리를 확신하더라는 말도 돌아다닌다. 정치 세력이 민심을 자기 주머니 속 공깃돌 취급하는 순간 민심은 싸늘하게 돌아서서 심판을 준비한다. 한두 주 새 발표된 여론조사에 이미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윤석열 캠프 사람들은 대선 축하떡을 이미 예약해 놓은 것처럼 행세하고 있다. 그래서 서로 먼저 떠먹겠다고 국자 싸움을 벌리는 김칫국 냄새가 사방에 진동한다. 이게 결론입니다. 그런데 역시 아까 이분이 지적했던 대로 지적은 골고루 잘 했어요. 나름대로 균형을 갖춰서 했습니다. 그런데 대안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죠? 이 문제를 지적을 했으면은 뭐 대안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칼럼이 지적하는 국힘당 내부의 문제점을 잘 이해가나 이것을 잘못 글을 옮기면 사자바 분탕질밖에 안 된다. 답이 없으면 문제가 아니다. 평범한 자주 일어나는 일상생활일 뿐이다. 문제만 지적하지 말고 답을 주어야 하는 게 진리이다. 저는 김창균 칼럼에서 지적한 이런 사안이 어떤 정당에서도 일어나는 어떤 조직에서도 일어나는 평범하고 자주 일어나는 일상생활일 뿐이다라는 이 말에 동의합니다. 여기 지적한 거 어느 정당, 어느 후보에게도 있었던 것입니다. 새로운 것이 없습니다. 새로운 것이. 그런데 새로운 것이 하나 있긴 있어요. 이게 이준석의 태만이 아니라 태업입니다. 이준석의 파업입니다. 이거는 지금까지 없었던 일입니다. 그렇다면은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여기에 이렇게 해야 된다는 대안을 제시했어야 되죠. 그 대안은 뭘까요? 이준석이 이러면 안 된다. 이준석에 대한 조치를 해야 된다. 뭐 신문사 예를 든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편집국장이 지금 국가의 긴급 사태가 일어났는데 사장에게 보고도 하지 않고 출근하지 않는다. 넌 정도가 아니라 사방에 돌아다니면서 인터뷰를 해가지고 조선일보 욕을 하고 있다. 이런 편집국장 조선일보 같으면 당장 잘라버린다. 윤석열 후보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하면은 이 칼럼은 답을 내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답 없이 이준석
김종인, 윤석열 비판으로 끝나버리니까 문제는 답이 없으면 문제가 아니다라는 이 댓글의 아주 수준 높은 명언이 하나 생겼습니다. 감사합니다.